선생님,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모두 한자로 된 옛 자료들이 많은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면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자료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규격 측정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맞게끔 규격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옆에 있는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근데 왜 철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줄자를 사용하나요? 네, 철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에게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줄자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자를 통해서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한번 규격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류의 고서입니다. 고서는 크게 책 크기를 먼저 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크기로 적게 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먼저 세로의 길을 재고 가로의 길을 그 다음에 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입력 방식도 세로, 가로라고 쓰는 걸로 이제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잴 때도 세로의 길이를 먼저, 책 크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책의 가로의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적고요. 그 다음에 고서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행된 책이 있습니다. 네. 인쇄된 형태는 일정한 형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별도의 정리 규칙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반곽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곽의 크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곽의 크기는 이쪽 판심제로 가는 이 판심제 안쪽을 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선에서부터 이쪽 끈선까지 이것도 세로 먼저 재고요. 반곽은 그 다음에 또 반곽의 가로를 잽니다. 네, 그래서 반곽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곽의 가로 크기를 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서나 다른 유형의 어떤 자료들과 다른 점은 고서는 두 가지 형태로 책의 겉에 책의 크기와 책 내용에 있는 그 반곽이라는 곳의 크기까지 든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네, 다음에는 고문서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자료가 훼손된 상태이지만 소장자가 임의로 배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올 때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잴까요? 자료를? 전체 크기를 재나요? 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저희는 배접된 자료와 또 원본 자료가 서로 다른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저희는 원본 자료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를 재는데 원본에 역시 이것도 크기 세로 먼저 재고 네. 가로 먼저 재게 되는데요. 네. 역시 여기에서도 훼손된 남아있는 부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세로 같은 경우에 잴 때도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세로 길이를 재게 됩니다. 네. 그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연쌤이 치수를 제가 불러드리면 받아 적어주세요. 네. 31.0cm. 선생님, 그런데 왜 0.0cm까지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는 정리 규칙에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치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31cm로 끝나게 되더라도 꼭 뒤에 점 0까지 같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가로마저 재볼까요? 네. 가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록 하겠습니다. 24.0cm입니다. 네, 24.0. 예. 다음으로 이거는 한글로 쓴 원문으로 쓴 네. 일기 자료, 아니, 편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앞서 평판과 클리닝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펴도 이게 자료가 상태가 잘 안 펴져요. 네. 이럴 경우에도 저희는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네. 재는데요. 역시 세로와 가로를 재는데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게 넓은 면적. 그래서 지금 최대로 펼칠 수 있는, 자료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세로의 가장 넓은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25.5cm입니다. 25.5. 네. 네. 그 다음에 가로의 크기는 여기 넓은 면적이 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네. 그러면 9.3cm. 네. 9.3. 네, 이렇게 해서 세로와 가로의 크기를 가장 넓은 면적으로 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관찰이라는 자료입니다. 네. 관찰은 일종의 편지인데요. 네. 관찰은 저희 문서에서 꼭 같이 함께 있는 게 봉투인 피봉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관찰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찰을 잴 때는 각각의 문서를 따로 재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먼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지, 네. 관찰 본지를 재보겠습니다. 세로 세로 22.5cm, 22.5. 가로 42.3cm입니다. 네. 42.3cm. 네, 이렇게 편지지를 먼저 재고요. 네. 그 밑에 표시할 때 피봉도 이제 별도로 가는데 피봉도 똑같이 세로를 재고요. 네. 23.0cm, 23.0cm. 가로 5.7cm입니다. 네. 5.7cm. 네, 관찰의 경우에는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네. 전부 다 재주는 게 원칙으로 저희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자료는 절첩 형태라고 해서 네. 이렇게 접혀져 있는, 서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똑같이 접혀진 상태의 세로와 가로의 크기를 재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접혀진 상태의 크기를 먼저 재줍니다. 네. 그래서 접혀진 상태에서 세로 11.5cm, 11.5cm. 가로 4.5cm입니다. 4.5cm요. 그렇게 재준 이후에 이 자료는 특별하게 절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모두 펼쳐 보시겠어요? 네. 자, 펼친 상태에서 전체 길이를 저희가 크기를 재줘야 합니다. 이때는 세로는 똑같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의 전체 길이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재게 되는데 150.0cm 되겠습니다. 네. 김나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크기를 쟀잖아요. 그럼 이 절첩에 있어서 대표적인 치수는 뭘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처음에 잰 크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절첩의 경우에는 접혀진 상태에서 잰 크기를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먼저 제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펴서 된 전체 길이는 주기사항에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전체 길이는 참고사항인 거죠. 네. 네. 다음으로 또 긴 문서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문서는 사급 위반이라는 문서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 성격이 다른 문서들을 이와 같이 접련, 즉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나 관리할 때도 이거를 다 떼놓지 않고 이대로 정리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 그러다 보니 규격을 측정할 때도 한 번에 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야 될까요? 가장 먼저 세로와 가로는 재줘야겠죠. 네. 네, 근데 크기가 다 네. 다른데 어떤 맞습니다. 거를 크기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네. 이럴 때 또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었죠. 네. 세로, 가로의 크기를 잰다. 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넓은 면 그렇습니다. 원본의 가장 넓은 면을 잰다. 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봤을 때 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문서가 가장 크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서를 먼저 재는데요. 네. 자, 이거는 붙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네. 먼저 저희가 세로를 먼저 재죠. 네. 세로의 크기를 먼저 재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40.0cm입니다. 40.0cm. 네. 그러면 40.0cm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크기를 재기보다는 네. 어차피 이 자료는 하나로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절첩과 같이 네. 가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를 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재면은 또 다른 크기 치수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별로 저희가 별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규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 네. 치수 측정을 했는데 이 관리번호라고 써져 있는 건 뭔가요? 네, 관리번호는 자료에 주어진 고유 이름과 같습니다. 사람도 각자의 고유 이름이 있듯이 자료에도 고유 이름이 필요한데요. 네. 다만 자료는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름으로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또 관리번호는 정리와 관리 단계에 또 다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번호를 좀 더 편하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내용을 기입하는 A4 용지로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작성할 때 A4 용지를 작성하면서도 자료에 대해서는 손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하고는 있어요. 네, 다만 최종 관리 번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자료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수장고에 경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관리 번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정리보다는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최종 관리 번호와 임시 관리 번호는 재료가 다르거든요. 그럼 임시 관리 번호는 A4 용지인데 왜 최종 관리 번호는 한지를 사용하나요? 한지를 사용한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리 번호를 저희가 부착하는 방식도 좀 다른데요. 각 기관마다 관리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느 기관은 분리 형태로 원본과 관리 번호를 분리해서 부여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와 같은 기관은 부착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번호를 저희가 할 때는 부착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의 보존에 있어서 자료의 훼손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 한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성 한지는 그 기존의 옛 자료의 한지와 재질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훼손을 주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 중성한지를 이 자료에 부착할 때도 저희는 중성풀이라는 풀을 쓰고 있습니다. 중성풀이면 딱풀과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딱풀은 좀 더 화학적인
재료가 첨가된 형태이지만 중성풀은 별도의 어떤 중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훼손을 주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뗐을 때도 중성풀은 쉽게 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관리 번호는 크게 입수처 번호, 입수차수 번호, 자료 번호, 이미지 번호 순으로 기입되며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관리 번호만으로 해당 자료의 소장처, 차수, 자료 유형, 자료 수량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진흥원에서 자료를 세는 단위로 건과 점이 있습니다. 건의 경우에는 자료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점의 경우에는 물리적 개수를 나타냅니다. 건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고문서의 경우에는 수량을 어떻게 세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하나니까 1건 1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1건 1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1건 1점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어렵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료 같은 경우 똑같은 앞서 살펴본 고서와 같은 형태의 고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저희가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건 5개니까 5건 아닐까요? 잘 말씀하셨지만 이거의 경우에는 1건 5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죠? 네, 저희가 앞서 건과 점을 구분했을 때 건의 개념이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말로 종이라고도 했을 때 이거는 춤담집이라는 하나의 종이 물리적으로 세트 형태로 5개가 되다 보니까 5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건 물리적인 개수인 5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건 5점으로 저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문서의 경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그럼 관찰이랑 피봉으로 다르니까 1건 2점 아닐까요? 네, 잘 맞추셨어요. 역시 한번 설명하면 바로바로 또 잘 대답하시네요. 네, 이와 함께 다시 또 살펴볼 것이 좀 더 고문서의 경우에는 점련된 형태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1건 1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근현대 자료의 이런 앨범과 같이 내용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특히 사진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량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관리대 지시에 따라 수량을 세시면 됩니다.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보존, 관리, 활용까지 모든 작업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 입력을 마치면 원본에 대한 이미지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미지 촬영은 2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먼저 자료의 상태와 관리를 위해 모든 자료 원본을 내부에 연구원이 촬영하는 간단 촬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며 표지, 내용 일부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촬영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촬영 또는 전문가 촬영이 있습니다. 웹서비스 공개 또는 도록 제작 등 외부 공개를 통해 활용하고자 할 대상의 자료들을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자료 전체를 고화질로 촬영합니다. 고서의 경우 모든 면을 스캔 작업을 통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진품, 명품이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